네, 오늘 멤버십 회원님이 글을 써줬던 내용 한 번쯤 요 시기에 한번 다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혹시 비트코인 ETF 매수 위에 나스닥 지수 ETF나 다른 투자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커버드코가 레버리지 ETF를 섞어서 투자한다라고 한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이 만약에 이제 고점이라고 가정하에 마스터 플랜 기반으로 고점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 저는 마스터 플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하는데 대부분 마스터 플랜에서 최고점 구간대를 찍고 나서는 최저점 구간대까지 찍는 기간이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1년이라는 돈에 내 월급으로 충당을 할 거냐, 내 부업으로 할 거냐, 이건 다 시간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계속 재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을 월급에서 할 거냐, 부업에서 할 거냐, 다른 쪽으로 충당을 해서 만들어낼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투자 방식에서는 이 1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럼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죽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은 어떤 패턴이 있었냐? 거의 이제는 스테이블하게 갑니다. 이 구간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전략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전략이 있냐? 스테이킹을 코인 스테이킹 쪽으로 가서 수익성을 가져가게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왜 맞지가 않냐면 자, 코인보다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품군들이 이번에 대거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주식은 배당률 계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주식 가격 대비의 배당률을 나누어 보면 배당률이 나오죠. 그러면 그 배당률이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주식 가격이 많이 따졌으면 배당률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이제 그런 형태이냐? 엄밀히 따지면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적게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에 너무 많이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배당률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냥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펩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펩시를 봐도 3.86을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SCHD도 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많이 4%를 줍니다. 그러면 이더를 투자하는 것보다 SGHD를 사는 게 좀 더 퍼포먼스가 더 좋겠죠. 왜냐? 이더리움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자 수수료 대비를 이제 볼 수 있는 디파이 환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걔가 볼 수 있는 총량의 수수료 수익과 빅테크 7이 줄 수 있는 수익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무엇을 좀 섞어서 쓰냐면 GPIQ를 좀 섞어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GPIX라고 있는데 이런 걸 섞어서 쓰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단점은 내가 멘탈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배웠어요. 개수 모으기로 가면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엄청 오래 길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되게 간사해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담배 끊을 수 있어. 나 이번 술 안 먹을 수 있어. 자,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제가 타인 3자 입장으로 보면 저희 선배를 보았을 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일주일 뒤에 선배님 뭐 드세요? 선배님 담배 왜 피고 계세요?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었을 때 이론으로 시작을 했었을 때랑 실제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차피 올라가야 하는 알트코인들을 잘 집어내면 좋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보상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충당을 할 거냐? 이것도 좋은 방식인데 쉽지 않으니까 가성비 있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S&P 500의 코어 프리미엄 인컨 ETF인데 커버드콜을 대략 33% 정도를 씁니다. 네, 그리고 지수 추종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요. 한없이 이제 1세대 커버드콜은 잘 안 따라가요. 많이 내려가기만 합니다. 2세대가 이제 어떤 형태냐면 대부분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갈 때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9% 찍었지만 이자가 9%가 아니죠. 환차익까지 넣으면 지금 한 10%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은 뭐가 있냐면 어차피 지수니까 어차피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흔히 봤었고, 그러면 올라갔던 것 대비 따라가면 어차피 이 수익 차본 가져가고 이자도 가져가고, 근데 이 이자를 어떻게 쓸 거냐, 여기다가 추가 적립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패턴은 BITU, 프로쉐어즈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ITX가 있습니다. 근데 BITX와 BITU가 이제 옛날에는 BITU가 좀 더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해서 좋긴 했는데 수수료가 좀 비쌌거든요. 21% 주지만 BITU도 요즘엔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BITU로 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가셔라. 왜 이렇게 이제 세팅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로 가져가기에는 시가총액이 워낙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범주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54,200, 12,300%, 2,000%, 800%, 지금 600% 정도 주고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 100에서 150%는 그냥 컷하고 요 정도의 어깨 라인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뒤지게 욕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뭐 관세해가지고 많이 가기도 했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로 여러분들의 수익 만족도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도를 좀 더 열어놓고 내가 이 정도까지 깨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비트코인은 이제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섞어서 레버리지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서로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BITU 좀 사고 다시 계속 사고, BITU 사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괜찮죠. 그러다가 세금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비트나 빗성 가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환차익금 비율까지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사면은 일단 세금이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으니까 이 거래소에서 좀 사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저 인컴 갖다가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일드맥스에서 나왔던 상품군들이 있는데 지금은 지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드맥스 상품은 추천을 못 합니다. 왜냐, 그게 이제 100%가 넘어가고 막 하는데, 미스틱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일드맥스 거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이게 많이 주거든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지수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는 상품의 이해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의 이해도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품이 초기 컨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어떤 컨셉이냐면요, 얘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좋거나 또는 코인 섹터가 상당히 좋다, 같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 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양도세가 22%이니까 양도세로 좀 뺄래, 배당으로 해가지고 내 수익분을 뺄래,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7% 차이가 나겠죠. 세금이 7%면 1억이면 700입니다. 그럼 7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짓을 안 한다고요? 700이면 못해도 타이어 바꾸 이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 따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NVDY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이게 200% 넘게 나왔어요. 지금 좀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 한때 진짜 좋았을 때는 이때 좀 적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좀 수익률이 많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대략 한 25% 정도 차이만 났지, 실질적으로 세금 빼버리면 7% 빼면 실질적으로 18%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상품의 이해도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접근을 하면 작살이 난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돈이 꽂히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저는 좀 비추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GPIQ나 GPIX 부분으로 해가지고 충당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반론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나올까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까지 미국 주식은 조정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쵸?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 부정할 수 없는 커버드 콜을 좀 사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세대 커버드 콜 같은 경우를 뭐 그라운드 X 걸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그분들이 공부를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에 이제 GPIQ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때 반등이 그렇게 세게 안 나왔었어야죠. 근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GPQ를 왜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GPQ가 생각보다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은 그렇게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얘는 채권 기반으로 커버를 치는 거고, GPIQ는 어떻게 보면 콜옵션에 대한 조정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이 안 좋다? 그럼 콜옵션 비중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서 커버를 쳐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유연하지만 채권 부분은 채권까지도 변동성이 생기면 더 많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 아니냐는 그냥 근사한 차이 정도일 뿐이니 선호도에 따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GP를 추천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커버드 콜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그래요. 차라리 S&P 500 기반으로 따라가는 거를 쓰는 게 맞지, 이 제피를 쓰는 건 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써서 비트코인 부분으로 엄청난, 비트코인은 성장주니까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이제 BITU를 좀 섞어가면서 버티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쓰시면 되고, 어차피 비수기가 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 다음 시즌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어차피 ETF로 조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세금 좀 하면 반대 뭐 5대5나 6대4나 7대4 뭐 요 정도 비율로 맞춰서 할 건데, 어차피 세금은 빼고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이익이 크니까 그런 형태로 가져가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